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나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언니가 질문해주신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다 떨어볼게요. 시작하기 앞서 저의 수다는 정답이 없는 주제를 가지고 제 개인적 경험에 빗댄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팁스 언니 오빠들은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쪽이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하를 위해서 연상이 분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딱 잘라서 반반씩 내거나 아니면 커플 계좌를 터서 데이트 비용을 모으는 커플들도 있을 거예요. 20대 때부터 연애를 하면서 남녀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페이 매너를 알아가게 되고, 이건 각자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개념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결혼 상대를 대하는 본인의 안목과 인품으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대하는 개념, 안목, 작은 습관들이 놀랍게도 본인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습관과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는 보지 못하게 되고 겉모습만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이 데이트 비용이야말로 처음부터 좋은 개념과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즉, 누군가 나에게 성의를 보여줬으면 나도 응당 성의를 보여주려 노력하고 행동하자는 거죠. 칼같이 기브앤테이크를 기억하고 실천하자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여주는 성의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인드셋이고, 두 번째로는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것이 애티튜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으면 몇 대 몇 비율을 정해서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얼마 냈으니 자기가 얼마 내, 이렇게 수치를 정한다던가, 이런 지불 기준에 대한 고민이 없어집니다. 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매너를 지키는 관계로 정립이 될 테니까요. 물론 여력이 있는 쪽이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쪽에 편향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거죠. 상대가 영화를 보여준다? 그럼 영화 후에 밥은 내가 내고, 만약 밥을 안 먹고 영화만 보고 헤어질 거라면 내가 다음에 영화를 쏘던지, 아니면 오늘 라지 캐러멜 팝콘 세트라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출하자는 거죠. 데이트를 할 때도, 소개팅을 나갈 때도요. 특히 소개팅의 경우 상대가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 100% 확실하게 왔다고 해도 그쪽에서 식사를 대접했으면 나도 커피는 대접하자는 거죠. 반대로 식사를 내가 냈으면 상대가 커피를 살 수 있게끔 여지를 좀 더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더 보내세요. 그러면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확신이었을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식사를 제공한 쪽을 위한 맛배려의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 미혼 남녀의 돈은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아껴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언니로서, 누나로서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인데, 데이트 비용에 너무 많이 과소비해서 개인적으로 모으는 돈이 없다면 앞으로 통장과 함께 본인의 미래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경험한 바로도 한국에서는 데이트 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외국에서는 안 살아봐서 다른 나라는 어떤 문화일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남자로 태어났었다면 연애할 때 돈이 참 많이 들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마도 저한테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남성의 보여지는 부분에서 여성이 선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 팁스 언니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받는 게 있다면 더 크게 돌려줄 줄도 알고, 또한 남성의 진짜 알맹이를 볼 줄 아는 그런 간지나는 언니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팁스 오빠들은 여성에게 베풀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거나, 또는 돈에 의존하는 여성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한국 여성들이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거나 폄하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지만 분명히 멋있고 개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나부터 멋진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자는 거죠. 올바른 개념은 매너 있는 행동을 낳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데이트 비용이 한쪽에 완전히 편향되는데도 그들만의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한쪽이 너무 어렵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에서의 희생과 베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힘든 내 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신의 연인이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헬퍼의 존재인 겁니다. 이 헬퍼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풀 줄 아는 인격이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박수 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분들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힘껏 응원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성의와 베품이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나를 위한 투자야. 나는 너로 인해 크게 거두려고. 내가 미래에 더 크게 받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이 베품에 맞는 인품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이지만 아마 베풀면서 본인도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애인한테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매너 있는 인품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주게 되면 나중에 받는 쪽이 잘 되게 되면 과거까지 생각해서 몇 배로 받으려고 할 테니까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염치 없는 속내도 사람 질리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를 이렇게 계산으로 시작하게 되면 피를 나눈 가족 관계라도 사이좋긴 힘들어요. 하물며 연인 관계인데 오죽하겠어요. 단 한 끼의 식사도, 단 한 번의 커피도, 영화도, 선물도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고맙고 감사한 것들이죠. 그게 매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과소비를 하지 않고 받는 게 있으면 충분히 고마워하고 또 다음번에는 본인도 꼭 성의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상호 존중을 하는 것이 데이트 비용을 가장 기쁘고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 아닐까요? 연애와 결혼에서 돈에 관련된 부분은 참 민감하고 예민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매너가 관계의 시작과 끝을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라이크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